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강남 아파트가 30억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청약 대기줄에 서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된 지 오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강남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연봉 8천만 원, 대한민국 상위 10%에 되는 고소득자가 1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평균 소득자는 어떨까요? 22년입니다. 그나마 한 푼도 안 쓴다는 전제죠. 실제로 월세 살고 밥 먹으면서 모으면 100년도 넘게 걸립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입니다. 평균이라 체감이 안 된다 싶으면 중위값도 11억이에요. 강남은요? 상위 단지만 보면 30억 넘는 구간이 어느새 옵션이 아니라 기본값처럼 굳어졌죠. 여기서 진짜 문제는 비싸다가 아닙니다. 집값이 소득의 속도를 완전히 따돌렸다는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이면 22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데 현실에서 월세 내고 밥 먹는 순간 그 계산이 50년, 80년, 100년으로 늘어나죠. 이건 집이 아니라 평생 과제가 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비싼 집을 사람들은 어떻게 샀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저축해서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샀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진 빚이 2210조 원이에요. 규모가 크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빚이 집을 사는데, 그리고 집을 버티는데 깊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 줄입니다. 지금 시장은 모아서 산 시장이 아니라 빌려서 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르냐 내리냐보다 더 무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계속 갚으면서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요즘 이런 말 많이 듣죠. 곧 입주 물량 줄어드니 집값은 또 오른다.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립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살 사람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가격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능력은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예전처럼 쉽게 안 나오기 때문이죠.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빡빡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돈이 너무 커지면 더 못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전엔 될 때까지 빌려서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입구에서부터 걸러집니다.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공급이 줄어도 바로 사줄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은 생각만큼 못 움직여요. 시장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장과 대출 한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국에는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는 원래 사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을 떠받쳐주던 중요한 힘이었어요. 세입자가 맡긴 목돈이 집주인에게는 큰 돈이고, 그 돈이 시장에서 여러 번 돌면서 집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전세가율이에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매매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전세가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갔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만 받아도 집값의 80%를 확보하니까 나머지 20%만 대출받으면 됐죠.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집을 늘리는 게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세가율이 50%대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생기고 있어요.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채우던 부분이 비어서 현금을 더 넣어야 해요. 현금이 없으면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돈을 더 빌리거나 집을 팔거나. 문제는 지금 그 돈을 더 빌리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로 받쳐주던 힘도 약해지고 대출도 빡빡해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기대가 아니라 정리와 버티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1인 가구 늘잖아. 외국인도 많아졌잖아. 수도권은 계속 몰리잖아. 맞아요. 사람은 늘 수도 있고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수요는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금 가격에 사줄 돈이 있어야 진짜 수요일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는 주거 형태 중 가장 비싼 상품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대출이 막히면 가장 먼저 힘이 빠지는 쪽도 이런 비싼 상품을 사는 수요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말만으로는 가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구매력이에요. 이런 그림은 역사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1991년 일본 도쿄, 당시 평균 연봉
450만 엔을 받는 사람이 18년을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까지 나왔었죠. 사람들은 도쿄 불패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일본 정부가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를 발표했어요.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을 급격히 줄였고 금리는 2.5%에서 6%까지 올랐습니다. 결과는 70% 폭락이었어요. 일본은 30년 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우니 대신 대출 규제로 먼저 조이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방식이 천천히 시키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엔 갑자기 체감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티는 건 숫자로 하다가 포기하는 건 심리로 하거든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세 가지 폭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계부채의 한계입니다. 서울에서 집담보대출 못 갚는 사람이 3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어요. 둘째, 건설 프로젝트 대출 부실입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느라 빌린 돈이 116조 원이고 이 중 못 갚는 비율이 4.14%예요. 지방금융기관은 8%에서 26%까지 올라갔습니다. 롯데건설 같은 대기업도 위기를 겪었고 태영건설은 이미 손을 들었죠. 셋째, 전세 시스템 붕괴입니다. 전세가율 하락으로 매매 가격을 떠받치던 힘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럼 어디가 제일 위험하냐를 묻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일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비싼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제일 비싼 곳을 제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제일 비싼 곳은 동시에 이미 이익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이익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실현을 합니다. 팔고 나가는 거죠. 게다가 강남은 집값의 대표 선수입니다. 거기서 분위기가 바뀌면 다른 지역 심리까지 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강남의 위험은 강남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강남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집을 살까요? 놓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죠. 친구는 샀는데 나만 못 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에요. SNS에서 집값 오른다는 걸 볼 때마다 불안은 커집니다. 손해를 못 받아들이는 심리도 작동해요. 1억 넣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버팁니다. 손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집단 심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청약 대기에 1000명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원하면 좋은 거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2000년대 강남 불패 신화도 2020년 영끌도 모두 똑같은 심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전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집이 없다면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선택권이에요. 선택권은 뭐냐? 현금입니다. 남들이 산다고 조급해지면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장 약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값이 내려갈 때 기회가 오더라도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는 그냥 구경이 돼요. 이미 집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볼 건 하나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매달 갚는 돈이 소득에 비해 버틸만 하냐예요. 월급의 큰 부분이 대출 갚는 데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상승보다 버티기가 중요한 시기고 버티기는 결국 현금 흐름 게임이거든요. 전세로 살고 있다면 욕심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전세는 편할 수 있지만 집값이 흔들릴 때는 위험도 커집니다. 계약할 땐 싸다보다 안전하다가 먼저예요. 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는 기본으로 챙기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과감히 피하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전에서만은 지면 안 됩니다. 청약줄이 길다는 말, SNS에서 또 오른다는 글, 친구가 샀다는 소식, 그건 내 인생의 계산서를 대신 내주지 않아요. 숫자는 4가지입니다. 내 소득, 내 현금, 내가 빌릴 수 있는 돈, 매달 갚아야 하는 돈. 이 4개가 안 맞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고생 예약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은 빚으로 지은 집, 빚으로 버티는 시스템입니다. 광풍 속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됐습니까?